대한축구협회가 과거에 클린스만 감독 시절에도 클린스만 감독 현역 때 그때 슈피겔이랑 인터뷰에서 논란이 크게 됐잖아요. 자기는 정몽규 회장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정몽규 회장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나는 파주에서 하기 싫었다. 네. 북한과 너무 가깝다. 그치. 미스터 홍의 리더십 아래에서 대한축구협회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다. 근데 사진이 다 홍명보 감독이 리더고 본인은 듣고만 있는 이런 걸 또 골라서 올렸어요. 자, 포르투갈 매체 볼라나 헤다와 지난달에 가졌던 주앙아로소 소코치의 와이드 인터뷰가 뒤늦게 국내에 알려지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저희 살펴보고 또 오늘 그 주앙아로소 코치가 그 대한축구협회를 통해서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그 얘기까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이 상당히 길고요. 한 달 전 얘기인데 3월 A매치 소집 이전에 진행했던 그런 인터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한국까지 오게 된 과정, 그리고 대표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이제 3백 전술을 왜 쓰는지, 또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서 그렇게 높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본인의 예측까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일단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걸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겁니다. 지금 많은 팬들이 가장 좀 분개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홍명보 감독을 얼굴마담, 바지 사장 이런 느낌이 드는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본문에 보면은 인스티투시오날멘테 아까라 이렇게 약간 그 이 조직을 대표하는 얼굴이다 이런 게 얘기가 있고, 전체적인 뉘앙스가 확실히 이 대표팀을 대표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이지만 실무는 본인이 한다. 이런 언급이 이제 진행이 돼 있거든요. 요 인터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영상을 따로 길게 올렸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아로소 소코치의 해명을 보면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대한축구협회를 통해서 해명을 했죠. 그렇죠. 본인도 이제 연락받고 알았는데 몇 가지 표현들이 왜곡이 됐다. 네. 오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 한국에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 라고 본인도 인정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얼굴마담에 관련된 이런 언급들 본인이 얘기한 것하고 무관한 내용이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은 코칭 스태프 회의를 거쳐서 전술적 방향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홍명보 감독님의 조력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그 인터뷰했던 기자한테 전달을 하면서 너 왜 잘못 썼냐, 이 기사 삭제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서. 네. 논란이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좀 뜨끔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슈가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뭐 저희는 이제 기자 언론 쪽에서 일을 하는 입장이기도 했고 지금이기도 하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럴 거예요. 아마 뉘앙스적으로 저거하고 크게 벗어난 아예 터무니없이 얘기도 안 한 내용을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해당 기자가 그거를 압축해서 쓰는 표현으로 뭐 얼굴 마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썼을 수는 있지만 그런 뉘앙스까지 완전히 뭐 주앙아로스 코치가 아예 얘기 안 한 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인터뷰 자체도 굉장히 와이드 인터뷰고 깊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드 그 현장의 감독이라고 했던 그 표현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약간 오역의 여지가 있는 것이 그 표현이 트레이나도 데 깜포라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필드 코치라는 의미로 쓰이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번역기를 통해서 하면은 코치를 감독으로 번역하고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단어는 뭐 억울하다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체적인 어떤 인터뷰 맥락 자체가 그런 번역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게끔 했다는 거죠. 굉장히 뭐 설명이 장황하고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약간 과시가 느껴진다. 내가 이 정도로 한국 대표팀 안에서의 권한이 크다. 그렇죠. 역할이 많다라는 거를 되게 이 포르투갈 언론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이 얘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게 이제 얼굴에 관한 표현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필드 코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현장의 감독. 저희는 영상에서도 필드 코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내가 감독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좀 이게 확산이 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그 부분은 그건 아닙니다. 근데 표현은 그렇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맥락이 전술을 짜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인터뷰에서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고 네. 나서 또 차례차례 합류한 코치들도 본인이 다 추천한 그쵸. 인물들이다. 네. 예, 그런 외- 얘기도 했으니까요. 외국인 코칭 스태프들은 알아서 구해 오십시오라고 했다는 뜻이었고, 근데 지금 많이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술적인 변화나 이런 것도 이제 홍명보 감독이랑 본인이 논의해서 했다라고 이 인터뷰도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이 타이밍에 본인이 물론 이제 포르투갈 언론에 자기가 이제 한국 대표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알리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런 인터뷰를 했겠지만 맞아요. 예. 어느 정도 눈치가 있으면 지금 사실 대표팀을 향한 여론이 한국의 여론이 썩 좋지가 않고 이게 분명히 한국 언론에서도 번역이 돼가지고 다뤄질 거라는 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독들이 본인이 모든 걸 다 하지 않아요. 감독이라는 것은 그 코칭 스태프 사단의 어쨌든 그 수장입니다. 그 각각 맡은 역할을 갖고 있는 코치들 뭐 아니면 분석관들 이런 의견들을 총합하고 그걸 이제 리드해서 이제 좋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인데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루소 코치가 이분은 자기의 이제 이후 커리어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과거 커리어도 많이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한국도 자기가 뭐 사우디 어디 오퍼를 거부하고 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으스대는 느낌의 인터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대표팀은 그러니까 좀 뭉뚱그려서 해석을 하면 수준이 그렇게 높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조별리그 통과가 일단 우선 목표다. 네. 포르투갈 대표팀하고 굳이 비교를 하면서 포르투갈은 거의 모든 선수들이 탑클래스지만 여기는 탑클래스가 몇 명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비 쪽에 5명을 배치하기 위해서 현대 축구에서는 이제 그 상대팀들이 공격을 할 때 5명까지 높게 세우니까 우리가 4명 수비로는 안 되니까 5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보수적인 수비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를 공론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분석의 내용 자체도 아쉽지만 굳이 그거를 아직 월드컵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의도를 네, 이거 이렇게 전술적인 의도와 그 변천사를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좀 경솔한 거죠. 저는 그 코멘트가 네. 더 자충수가 아니었나 싶은데 포백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왼쪽 수비수가 문제여서 네. 지금 왼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그건 뭐가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일종의 존중 부족. 그렇죠. 굳이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 이 인터뷰의 문제점은 3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뒤늦게 지금 수습에 들어가서 오해가 있는 인터뷰였다. 삭제를 요청하겠다. 뭐 이렇게 해명을 공식적으로 지금 한 상태인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떠나가지고 대한축구협회가 과거에 클린스만 감독 시절에도 클린스만 감독 현역 때 그때 슈피겔이랑 인터뷰에서 논란이 크게 됐잖아요. 자기는 정몽규 회장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정몽규 회장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나는 파주에서 하기 싫었다. 네. 북한과 너무 가까워. 그치. 그런 게 있었고, 그 당시에 그 헤어초크 해설자로 일했던 그 소코치도 좀, 그러니까 좀, 네. 네. 그 어떤 좀 과거에서 배우지 못했나. 굳이 월드컵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이슈를 불러일으킨 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협회의 입장은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협회가 알고 있었다는데 이게 지금 한 달이 지나서 이렇게 터지기 전까지 이 내용에 대한 파악이나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그러네. 협회 행정에서 심각한 문제 아닌가. 충분히 그렇죠. 이거를 수습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기사가 나오기 전에 검토를 못했다. 이것까지는 뭐 포르투갈 매체니까 접촉이 어려웠다 이런 게 인정이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도한 지 한 달이 지난 그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 이런 해명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협회 행정에도 아쉬움이 여전히 많다라는 게 드러난 또 다른 사례인 거죠. 네. 뭐 얼마 안 됐잖아요. 클린스만 감독.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프로토콜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거에서 너무 좀 어이가 없고 이거는 근데 진짜 완전 그 자폭 인터뷰라고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표팀을 바라보는 외부 시선을 볼 때는 아주 난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인터뷰인데 이거를 협회가 한 달 동안 내용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게 다른 월드컵이랑 많이 다릅니다. 이게 너무 슬픈 일이기도 한데요. 원래 월드컵의 해는 이를테면 뭐 대표팀 감독이 신년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폰서들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대표팀 감독이 간대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각급 연령별 무슨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도 대표팀 감독이 가서 뭐 과거 누구냐 그 슈틸리케 감독 때 얘기 나왔잖아요. 대표팀 감독은 대표팀만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국 축구 피라미드 그치. 구조에서의 네. 가장 정점이 있는 얼굴이죠. 거기에 내세우지 못하는 처지잖아요. 지금 감독을. 네.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지금 출정식도 결국 그렇죠. 이번에는 안 할 출정식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금 소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굳이 한국에서 소집을 안 하고 이제 미국 가서 하는 건데 일본도 출정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유럽파가 더 많은데. 왜냐하면은 협회에서 생각할 때는 상업적인 부분에서 그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거든요. 그걸 그냥 포기하고 간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결국은 이제 외부의 시선들이 이렇게 의식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해 간다는 뉘앙스가 큰데 지금 정작 내부에 있는 수석 코치 굉장히 비중이 큰 2인자가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버린 거를 한 달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좀 심각하네요. 결국에는 지금 대한축구협회 리스크가 너무 긴 시간 동안 한국 축구에 악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2014년에 네. 기시감이 안 들래 안 될 수가 없네요. 네,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안에 있는 홍보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팀 안에도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객관적인 시선, 뭐 우리가 이제 레드 팀이라고 조직 그 관리 조직 학에서는 많이 표현하는 이제 그런 인력이나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체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유야무야. 그러다가 이렇게 터지는 거죠. 레드팀 만든다고 소통위원회 만든 거예요. 근데 뭐 얘기해도 들어가질 않아 얘기가. 예. 그러니까 좀 결국에는 회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너무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이제는 무뎌지셔가지고 팬분들도 그런 얘기를 더 이상 안 하시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런 체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될 거고요. 예. 뭐 월드컵 앞두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어쨌든 대표팀만 놓고 보면 제가 지난번 영상 3월 A매치 분석 영상 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고 지금 뭐 회장이 됐든 감독이 됐든 바뀌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어쨌든 월드컵에서 성과가 안 나왔을 때 그 피해는 모두에게 가는 거잖아요. 축구를 좋아하는 모두에게 그 피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응원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안 도와주네. 이거 수석 코치까지 나와가지고 이러고 다니면은 네. 이게 혹시 지금 댓글창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네. 기자를 고소하겠다, 뭐 이런 식의 루머가 있습니까? 협회에서는 그런 얘기 없는 것 같던데. 예, 뭐 일단 협회에서 들은 공식적인 내용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법적 대응이라는 게 지금 당장 하겠다 이게 아니라 뭐 추가적인 그런 조치가 없을 때에 이제 추가적인 조치로 법적 대응을 뭐 고려해 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는 저의 이제 추정인데 주앙 아로스 코치가 어떤 뉘앙스로든 저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반작용이 뭐냐면은 어제 아로스 코치의 인스타그램에 맞다. 예, 굉장히 흥미로운 사과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네. 아로스 코치가 근데 원래 어떤인지 모르겠는데 프로필에 대한축구협회 어시스턴트 헤드 코치라는 것도 이렇게 박아놨고요. 이렇게 본인이 다급하게 올렸습니다 인스타에 이렇게 홍명보 감독에게 이 뭐라고 써놨냐면 미스터 홍이 리더십을 미스터 홍의 리더십 아래에서 대한축구협회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다. 그리고 대표팀 감독의 업무 그 범위와 또 헌신은 정말 이례적이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코칭 스태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그 감독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보면 모든 건 다 홍 감독이 리드하고 있고 나는 그걸 돕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죠. 협회를 통해서 해명한 대로 조력자일 뿐이다. 그렇죠. 했고 또 이게 눈길 끄게 뭐냐면 여기 사진도 4장을 올렸어요 이분이. 근데 사진이 다 홍명보 감독이 리더고 본인은 듣고만 있는 이런 걸 또 골라서 올렸어요. 전문 용어로 반가이를 하기 위한 어떤 영혼의 몸부림. 네. 근데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원래 이거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아무튼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본인도 인지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보면은 이렇게 그 스토리 이렇게 모아놓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그 정성껏 그 피드를 관리하고 있는 느낌을 주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하루에 4개씩 소리 올렸다는 것은 네. 굉장히 크게 발등에 느끼고 있다는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분 입장에서도 억울한 면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은 이렇게까지 인터뷰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저 인터뷰를 한 곳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얘기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사를 지워달라고 하고 막 이랬다고 하는 거 보면. 아 그렇죠. 예. 아, 참 아무튼 이렇게 월드컵 진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보통 이런 일들은 우리의 네. 경험상 하나의 사태가 하나의 세션 텀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그치. 그때 2014년에도 그땐 그랬지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클린스만 감독도 이제 아시안컵 지나고 나서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이런 게 이제 발굴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되게 중대한 상황 그리고 지금 대표팀에 대한 여론의 인기가 최저점으로 가고 그쵸. 있는 시점에 나온다는 것도 신기한 노릇입니다. 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도 안 통하는 사이인데 같이 일할 때 되게 서로 좀 그렇겠는데. 지금 오해가 쌓일 대로 쌓였다. 지금 뭐 해명을 하긴 했지만 근데 알았어 이분이 그 팟캐스트 인터뷰한 걸 보면 대표팀 처음 소집이 됐을 때 자기는 이제 이강인이 스페인을 잘하는 거 알아가지고 말을 거르는데 되게 의아한 표정을 지어서 놀랬는데 알고 보니까 설령우였다. 유명한 이강인도 못 알아봤다는 걸 깨닫고 되게 민망했다. 사과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준비를 많이 안 하고 왔었나?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분이 해설자 일도 하고 계속해서 본인이 이제 감독 다음 그 스텝은 자기가 감독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야심가인 것 같아요. 이번 한국에서의 커리어를 바탕으로 뭔가 좀 더 좋은 자리로 가고 싶은 욕심을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좀 문제였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에서 좀 아쉽고 좀 그렇습니다. 참. 이게 뭐 어찌 보면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대한축구협회라는 조직의 행정적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태가 아닌가. 예, 아니 근데 애초에 뭐 쿠웨이트전 때 3백 뭐 그때는 모르겠는데 조추첨 결과 보고 나서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아직도 32강이 목표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의 실력을 저는 제가 과대평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A조에서 우리가 무조건 2위 이상 한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팀들 4강을 봤을 때 최근에 경기하는 걸 봐도 그렇고 저희 김유경 실장도 우리 조 2위 하는 걸로 다 짜놨거든요. 아니 진짜 네. 천원에 천원이 따르고 있잖아요. 네. 우리한테. 근데 1차적으로 온 우주의 기운이 그렇죠, 우리에게 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예, 또 덴마크는 체코도 왔고. 그래서 그 첫째 그렇게 낮게 본다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무슨 정신으로 저걸 얘기하는지 안타깝고요. 아무튼 그 논란이 됐던 인터뷰 아로소 코치가 나름의 해명을 했다는 거. 네.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은 6개월 전에 있었던 팟캐스트 출연해가지고 한 겁니다. 이때는 아예 그냥 얼굴 나오고 영상으로 한 인터뷰예요. 그만큼 자기 어필이 확실히 좀 있는 분이에요. 약간 클린스만 감독 과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그 이번 인터뷰에도 보면 나는 해설도 좋고 뭐 하지만 나의 정체성 나는 해설자가 아니라 감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네. 댓글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피지컬 코치 출신이 무슨 전술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현대 축구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점프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거 당장 파주 아닌 사람도 하는데. 네, 당장 파주에 있는 제라드 누스 감독도 피지컬 코치로 출발을 했어요. 네. 피트니스 코치로. 그리고 수많은 뭐 슈퍼스타 선수 출신 감독들도 감독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많고요. 그러니까 출신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확률적으로 뭐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걸로 볼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따지면 홍명보 감독 비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홍명보 감독은 정말 대한민국 역대급 선수인데. 그리고 이제 피지컬 코치를 한다는 거는 운동 생리학에 대한 전공이나 지식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축구에는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장 뭐 무리뉴 감독도 운동 생리학을 대학에서 전공해가지고 또 지도자 생활도 그쵸. 넘어왔었는데. 무리뉴 감독은 피지컬 코치도 아니고 통역으로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다만 뭐 전력이 어떻든 능력이 어떻든
이 시점에 이런 인터뷰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 네. 다음 외국인 지도자 계약할 때는 계약서에 그걸 넣어라. 더 자세하게. 그게 없다는 게 문제. 그거 네. 지금도 없으면 문제 아닌가요? 이게 논란을 그렇게 일으키거나 대표팀에 해를 끼치면 뭐 월급을 안 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튼 추가적으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